독립선언서가 서명되고 헌법이 만들어진 장소. 미국 역사의 심장부였던 필라델피아. 그런데 왜 이 역사적인 도시를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늪지대에 새로운 수도를 만들기로 결정했을까요? 오늘은 미국 수도 이전의 드라마틱한 뒷이야기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떠돌아다닌 수도들. 사실 필라델피아가 미국의 유일한 수도였던 것도 아닙니다. 독립전쟁 기간과 그 직후 미국 의회는 무려 8개 도시를 전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떠돌아다녔을까요? 1783년 필라델피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독립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밀린 급여를 요구하며 의사당을 포위한 겁니다. 의회는 급히 프린스턴으로 도망쳐야 했죠. 이 사건이 보여준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어떤 주에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 1790년 미국은 필라델피아로 돌아왔지만 임시수도라는 조건 하에 10년 내 영구 수도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저녁식사 협상.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 DC로의 미국 수도 이전은 단순한 지리적 선택을 넘어 신생국가의 정치적 생존을 건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북부는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에 가까운 북쪽에 수도가 있기를 원했고, 반면 남부는 수도가 남쪽에 있어야 농업 중심 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극에 달해가던 어느 날, 제퍼슨은 길에서 마주친 해밀턴의 얼굴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울해 보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30분이나 이어진 이 만남을 통해 해밀턴은 이 재정개혁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제퍼슨에게 함께 나서달라 호소했죠. 이제 해밀턴은 연방정부가 각 주의 전쟁 부채를 떠안는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제임스 메디슨을 비롯한 남부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했죠. 1790년 2월 11일 메디슨은 의회 연설에서 빚도 적은 남부가 왜 북부에 막대한 빚을 갚아야 하냐며 강력히 반발했어요. 메디슨은 더 나아가 이 계획이 독립전쟁 용사의 피땀으로 받은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투기꾼들의 배만 불려주는 행위라며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4월 12일 의회에서 결정적인 투표가 열립니다. 29대 31. 해밀턴의 부채 인수 법안이 부결됩니다. 메디슨의 승리였죠. 6월에 이 법안이 또 다시 부결되면서 해밀턴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의 재정개혁 계획 전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의회는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이 위기의 순간 5년간 프랑스 공사로 지내다 1789년 귀국해 국내 정세에 어두웠던 토머스 제퍼슨이 중재자로 나섰죠. 남북 의원들의 극심한 갈등으로 의회가 교착되자 제퍼슨은 메디슨과 해밀턴의 만남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결심했습니다. 6월 20일 제퍼슨의 집에서 역사적인 저녁 식사가 열리고 알렉산더 해밀턴과 제임스 메디슨이 초대받아 한자리에 참석했죠. 제퍼슨의 기록에는 구체적인 대화가 없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메디슨이 부채 인수 법안 반대를 적고 남부표를 확보하는 대신 해밀턴은 수도를 포토맥 강변에 두는데 힘을 실어주기로 약속했죠. 재정개혁과 수도 위치를 맞바꾼 상호 양보. 이것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정치적 거래인 1790년 타협이었죠. 결과는 연방정부는 주들의 부채를 인수하고 수도는 포토맥 강변, 메리랜드와 버지니아 사이에 건설되기로 결정됩니다. 7월 10일 수도 이전 법안 통과 후 7월 26일 포토맥 강변 의원 4명의 표심이 바뀌면서 해밀턴의 부채 인수 법안까지 통과되었죠. 늪에서 수도로. 1790년 7월 16일 정부 소재지 결정법 통과로 새 수도는 포토맥 강변에 세워지고 필라델피아는 10년간 임시수도로 남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선택한 바로 그곳은 그의 고향 마운트 버논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마도 아니겠죠. 포토맥 강변은 여름마다 습도와 열기로 숨이 막히고 구름처럼 몰려든 모기떼가 말라리아까지 퍼지게 하던 끔찍한 습지 늪지대였죠. 한 영국 외교관은 악어와 모기만 살기에 적합한 땅이라면서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죠.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같은 대도시들을 두고 왜 하필 이 늪지대였을까요? 하지만 워싱턴은 프랑스 출신 건축가 피에르 랑팡에게 유럽의 위대한 수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도시를 만들어라고 명령합니다. 랑팡은 파리를 모델로 한 웅장한 계획을 세웁니다. 넓은 대로 기념비적인 건물, 방사형 도로망. 문제는 랑팡의 성격이었죠. 그는 자신의 비전에 대한 타협을 일절 거부했습니다. 1792년 11월 랑팡은 자신이 설계한 뉴저지 거리를 가로막는 유력 인사의 저택을 허락도 없이 과감히 철거해버립니다. 최악은 그 집주인이 워싱턴 DC 건설에 큰 땅을 기부했던 가문 출신의 시 관리위원 조카였다는 점이죠. 워싱턴 대통령은 처음엔 랑팡을 두둔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랑팡은 시 관리위원회의 명령을 계속 무시했고 자신이 설계도를 공유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부유한 지주의 집도 방해물이라며 철거를 검토하기 시작했죠. 1792년 2월 시 관리위원들이 워싱턴에게 랑팡이냐 우리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워싱턴은 결국 랑팡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랑팡의 그 야심찬 설계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공사는 계속되었지만 정작 완성까지 100년 이상이 걸렸죠. 그렇게 노예 노동을 포함한 수천 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1800년까지 대통령 관저와 의사당 건물 같은 최소한의 건물들이 완성됩니다. 불안은 출발. 1800년 11월 존 애덤스 대통령이 새 수도에 첫 발을 디딥니다. 그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아직 페인트조차 마르지 않았고 의사당은 한쪽 날개만 겨우 완성된 상태. 거리는 진흙투성이, 의원들이 머물 숙소는 턱없이 부족했죠. 존 애덤스의 부인 에비게일은 편지에 새 수도에는 방, 헛간, 창고는커녕 나무자를 돕기조차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의원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필라델피아로 돌아가자. 당연한 반응이었죠. 필라델피아는 완성된 도시였습니다. 극장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사교계도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몇몇 의원들은 수도를 다시 필라델피아로 되돌리자는 법안까지 제출했을 정도였으니 그야말로 위기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1801년 3월 4일 토머스 제퍼슨은 이 미완의 도시에서 새 수도의 첫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제퍼슨의 취임은 모든 불만과 다툼을 종식시켰고 이제 수도 이전은 되돌릴 수 없는 국가의 운명이 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도시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워싱턴 DC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의 상징이자 중립적인 국가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정치적 타협과 늪지대 그리고 엄청난 불만과 논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미국 독립과 자유의 영원한 요람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한때 적이었던 해밀턴과 메디슨의 절박한 타협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이 정치적 거래,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겠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